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광수님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주에 뭐 봤죠? 아, 저기 학생들 모의고사 봤죠? 네,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은 이런 시험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전국연합이죠? 네, 그래서 3월 전국연합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을 봤는데 이제 시험을 한번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수능인가? 아,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은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네. 이제 보게 되는 대입이 2028 대입인데 네,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예, 그 개편안을 한번 설명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혹시나 그렇죠. 혹시라도 네. 그래서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저희가 한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네, 시안에서 그 처음에 이제 개편한 시안에는 심화 수학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서 수능에 심화 수학을 넣니 안 넣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그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모를 테니까 네네. 심화 수학은 완전히 이제 제외가 됐어요. 완전히 빠졌나 보네요. 이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그 현행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고 네. 개편안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을 한번 보시면 원래 과목이 한 5개 됐어요. 맞아요. 과목이 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심화 수학도 빠지면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뭐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이 대수라고 하면 보통 수학 1, 수학원. 미적분 1이 수학 2 정도 된다고. 수학 2 정도. 그리고 확률과 통계니까 어떻게 보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심화 수학으로 빼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그 문의도 하고 이제 하는데 변별력이 사라진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 진행을 해봐도 네. 충분히 난이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이도를 좀 높여서? 네, 그래서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토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기조면 쉬운 수능 기조면 대학에서는 정시에 수능으로 모든 걸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수능이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다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뭐 학교 생활을 좀 더 들여다보겠죠. 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네. 정시가 수능백이 아니라 이 학생부 전형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또 이 기조에 맞춰서 또 간다. 학생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학년 학생들은 사실 좀 피곤해진 것 같아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네, 다 해야 돼서 네. 좀 피곤해졌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또 통합사회 통합과 그래서 탕구 영역이 많이 바뀌었죠. 네네. 예, 기존에는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 하던 과학 1, 2 과목, 그 다음에 사회 과목들을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로 잡았었는데 개편안은 딱 딸랑 2개예요. 사실 저희가 과학이다 보니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이 제일 관심 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통합과학으로 변별을 할 수 있을까? 네. 난이도는 어떻게 낼 거지? 뭐 이게 네. 지금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예전에는 뭐 이과다 문과다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과목을 택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그 택이 없어졌다. 사회도 해야 돼. 맞습니다. 과학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맞네요. 이제 고1은 정말 할 게 많아졌다. 많아졌어. 엄청 네.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요런 거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통사 통과를 배우고 있을 건데 네. 이게 이제 수능 과목 어떻게 보면 1학년에 있는 유일한 수능 과목이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시 문항을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통합사회 예시 문항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띄워봤는데 네. 지도가 이렇게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계지리랑 약간 사회 문화를 합쳐서 그래서 통합사회 예시 문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또 문제를 보면 이제 공부를 뭐 허투루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과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니 네. 지문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 지문 자체. 예,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네. 조금 새롭죠. 5개. 1, 2, 3, 4, 5. 아, 그러네요. 예, 1, 2, 3, 4, 5를 선택하게 했는데 선택지가 너무 평이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사회교과 여러 과목들을 나눴던 걸 이제 융합 형태로 이제 시험에 출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험, 이제 첫 수능을 보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뭐 기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긴장하겠어요. 그래서 1학년이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볼 모의고사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이제 형태를 잡아갈 거거든요. 예, 3학년까지 잡아가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허투루 보지 말고 꼭 그건 내용을 좀 누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본 그 3월 전국연합은 사실 중학교 범위라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잘 못 봐도 괜찮지만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이니 네.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통합과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한데. 네. 통합과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자료가 많아졌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 같은 경우에 뭐 상황을 주고 문제 풀이를 하고 화학 결합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자료를 실제로 주어주고 그 실생활과 이제 과학의 연계성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패턴화된 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좀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네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 통합과학을 배우고 있을 건데 네. 과학은 또 실험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실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활용할 수 있냐. 네. 이런 탐구 역량 또 실험 역량을 우리가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경을 좀 했고, 자, 세 번째는 내신 체제 확정안. 이걸로 뭐 가장 말이 많았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 3학년 9등급제를 1학년부터는 5등급제로 개편했다. 지금 이제 등급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1등급 4%는 너무 가혹했죠. 사실. 네, 맞아요. 네, 엄청 치열했어요. 가혹했는데 1등급이 10%로 이제 바뀌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체감하는 내신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네. 이상 등급을 받았을 때는 또 이제 어려워지는 점이 있다. 맞아요. 충격이 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네요. 특히나 이제 내신 성적 위주의 전형들. 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제 변형이 올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신 체제 확정을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이 따로 있고 절대 과목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보통교과라고 하는 것들, 보통교과. 네. 그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은 다 석차 등급도 나오고 5등급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성취도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대학은 석차 등급을 보겠죠. 그렇죠.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네. 그래서 석차 등급을 보기 때문에 좀 힘들어졌는데 특히 이제 과학은 무슨 과목이었죠? 우리 물리학 2, 생명과학 2, 네. 뭐 2 과목들이 다 이 절대평가였단 말이에요. ABC. 네, 그런데 이제 그 과목들까지도 5등급. 피곤해졌어. 어떻게? 피곤해졌는데 또 하나는 또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 있는데 그 융합 선택은 석차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네. 그럼 이건 절대평가죠. 어떤 과목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교과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는데 네. 사회에서 6과목, 그다음에 과학에서 3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아마 3학년에 이제 마지막에 깔리지 않을까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3학년 아마 2학기에 네네, 준비가 맞아요. 됐죠. 그래서 융합과학 탐구가 학생들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사탐 과탐 수능을 봐야 되니까 네네. 예, 그 도움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형성을 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이제 학생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넘어갈까요? 네. 자, 내신 체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연장선에서 아까 교과 전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존에 사실 모든 대학에서 제일 쉽게 학생을 선발하는 도구는 교과 전형이에요. 쉽죠. 예, 제일 쉬워요. 그래서 학생들 성적 각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네. 10%까지 1등급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교과 전형에 다른 것들이 갖다 붙는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면접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처럼 서류를 다 볼 수는 없어도 일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 전형의 예를 들어 뭐 80%는 교과지만
20%는 이제 뭐 학생부 자료를 좀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다 트고 싶거든요. 교과는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다 트고 싶은데 네. 학생부 종합으로 다 트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의 생기부를 다 분석해야 다 볼 수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교과는 어느 정도 둘 건데 종합보다는 비율을 좀 줄여서 둘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정성적인 평가 또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학에서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네.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네, 교과의 수능 최저를 조금 높이든지 난이도를 높이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1학년이잖아요. 네. 우리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뭐 한 군데를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모두 다 준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수능까지도. 그 예전엔 우리가 수시파, 정시파로 나눠서 쌤 정시파 맞아요. 아이템이다. 이제 이런 시대는 좀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면 다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쉽게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겠네요. 어렵다. 너무 어려워. 힘들겠어 어떡해.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 생활 응원하고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